인공지능과 활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 강좌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응용하고 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툴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가장 요즘의 핫 이슈인 오픈 AI에 대한 달리2, 또 텍스트 이미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로 향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백남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인공지능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늘에서 뚝딱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모든 기술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전에 가장 또 뜨겁게 우리가 살펴봤던 과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 4차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 2, 3차는 경유를 했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또한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인공지능의 관심도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었음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우리 그러면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요, 한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속에서 연동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구현되었다 하면 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장 핫 이슈로 나오는 기술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빅데이터, 또 하나는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또 수집하고 모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실 때 5G, 6G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의 파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속에서 네트워크 있고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자,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요. 또 가장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요. 또 이것을 모으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숨은 이야기는 빅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 PC에서 과연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또 등장하는 기술, 클라우드라는 데이터의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 클라우드에서 또 데이터들을 또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하면 어떨까요? 거기엔 또 보안이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하다 등장하게 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기술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연동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탑에서, 가장 핵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I 헬스케어, AI 모빌리티, AI 에너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기술 속에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아니, 그럼 우리는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C야 라는 것을 코딩을 했다면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연산작용을 주지를 않고 그냥 데이터를 무조건 줍니다. 자, 너가 알아서 읽어. 그리고 컴퓨터에 알아들으라고 던져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읽고서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서 패턴을 만들거나 또 연산을 만들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함수를 만듭니다. 바로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의 구조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사하게 만든 것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인식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 데이터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데이터들 수만 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수만 개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한다는 그 의미는 속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에서 답을, 해답을, 또한 예측을, 판단을 구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겠죠. 아, 이런 결정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미래는 이렇게 예측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날씨를 통해서, 과거의 날씨를 통해서 미래의 날씨는 어떨까, 이렇게 예측하듯이 인공지능이 이러한 기술로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간단한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약인공지능, 또 두 번째는 강인공지능, 그 다음에는 이제 초, 그래서 우리가 weak, strong, 그 다음에 super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흐름을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이라는 건 어떨까요? 인간보다 조금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이라는 것은요, 우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초는 우리보다 좀 더 탁월하다. 그래서 초의 인공지능은 조금 다르지 않고 약과 강인공지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약인공지능은 어떠한 사물, 딱 한정되어 있는 어떤 물체 안에 인공지능의 기술을 집어넣은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동차에 인공지능 기술을 넣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플러스 함수라 그랬죠. 그것은 데이터 막 주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합치는 것을 우리는 무인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 속에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바둑게임 속에서 또 여기에 특정한 인공지능의 어떠한 기술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프로그래밍, 아니면 모듈, 또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열광을 했던 알파고가 등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물에다가 함수 들어가고 사물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어. 이렇게 제한된 것을 우리는 약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요,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약에서부터 강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약인공지능에서 지금 강인공지능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GPT-4가 나왔고요. 이제는 GPT-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챗 GPT는 어떻습니까? 오픈 AI에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뭐 80%, 90%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글은 좀 더 낮게, 판단율이 조금 더 낮다는 것도 알게 되시고요. GPT-4는 뭐냐면 그림을 넣었을 때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모티콘을, 스마일 이모티콘을 넣었을 때 GPT-4에서는 아하, 웃고 있는 그림이잖아 라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멀티모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응용은 어디까지 길까?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피버 로고 메이커라는 회사인데요. 저는 이제 제일 제가 소속이 호남대학교잖아요. 그래서 호남대학교에 한번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회사는 호남대학교를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제가 넣는 입력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로고를 만듭니다. 제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뭐야? 호남대학교. 두 번째, 너가 만든 그 브랜드 안에 하이라이트가 뭐야? 교육을 하는 기관이야. 또 교육에 대한 과정에서 정말 교육에 잘 하기 위해서 뭐 A+ 감동 대학이야. 뭐 아카데믹한 역할을 해. 몇 가지의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또 강도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는 거, 감성적인 거, 디자인적인 거, 그러한 강도,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네 번째, 우리 학교에 또 이렇게 독특한 것에 호도기가 있거든요. 호도기를 집어넣었더니 처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호남 유니버시티하고 호도기가 모자를 학사모를 쓴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호남대학교 브랜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지금 12개의 샘플을 저한테 제공합니다. 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꿈을 꿨던 브랜드를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서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체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간의 창조적인 것들 하나를 방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빛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랜드 너무도 많이 나왔죠. 제가 더 만들어내 했더니 지금 상당히 많은 브랜드 형태로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어떠실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가중치를 또 다르게 주시면 되겠죠. 이 가중치라는 것이 인공지능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가중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스팟이라는 곳인데요. 저기 꼬마 보이죠?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기에 그 비디오 나와 있는 거는 제 동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구현했던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3D로 그 현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또 작동하는 것들, 또 여기서 선택하는 디자인들,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또 추천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IBM 사례는 타미 피거의 회사와 함께 디자인했던 그림들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피트하는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한번 알고리즘들은 또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는 이거 제너레이트 포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데이터들을 다 빅데이터로 주고 사진 데이터를 주고 내가 원하는 예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호남대학교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애시안이고 눈은 블랙이고 머리칼라는 브라운이고 또 등등등의 내가 선택했던 거를 클릭 선택을 한다면 다양한 사진들이 생성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툴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모든 인공지능의 플랫폼에 가장 많은 데이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구글에서 상당히 많이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티처블 머신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은 어떤 연예인하고 가장 많이 닮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그래서 내 사진을 올렸더니 너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연예인 뭐 50%, B라는 연예인 30% 해가지고 그렇게 구현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연예인하고 닮았을까요? 어떤 때는 너무도 황당하게 나오는 경우 당혹스러운 적 있으시지는 않은가요? 자, 거기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그 툴을 사용합니다. 클래스 1에는 제가 고양이 10장, 클래스 2에는 강아지 10장, 클래스 3에는 여우 10장, 클래스 4에는 펭귄 10장, 클래스 5는 말 10장. 이렇게 10장의 사진들을 클래스 5까지 50장을 제가 입력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주고 컴퓨터에 던져서 네가 알아서 다 해석해 라고 얘기했죠.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50장의 데이터를, 그림을, 사진을 지금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스스로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을 만든다, 프로그램을 한다, 또는 함수를 찾는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알람을 줍니다. 나 이제 준비됐어. 그러면 이제 입력 한번 해봐. 이제 실험해봐. 테스트 해봐.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른 저는 제 사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아, 지금 올라갔던 백남 교수의 사진이 도대체 5개의 클래스 중에 누구를 덜 많이 닮은 거야. 아하, 그랬더니 저는요, 펭귄이 70% 닮았대요. 많은 사람이 저보고 고양이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선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준 데이터에 기반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빅데이터 분석의 70%를 인공지능에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혹시 앱 사용하셔서 연예인 A, 연예인 B, 연예인 C 닮았다고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셨죠? 이 숨은 이야기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미 주어진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예쁜, 멋있는 연예인들로만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제 사진이 어떻게 미운 사진이 올라간들 그 멋진 연예인들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왜곡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오는 결과와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합니다. 엔비디아의 그림을 그리는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이 뜨면서 그래픽 컴퓨터가 뜹니다. 그 그래픽 컴퓨터를 만든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요, 마음대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클릭을 해서 색감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옆에 나온 그림들은 멋지게 사진으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도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데이터 관계없이요, 제가 드로우했던 형태 자기가 읽어요. 많은 데이터 속에 이러한 형태의 드로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읽고요. 내가 선택했던 컬러는 위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작품들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 다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하늘을 그렸어. 이거는 내가 조금 더 그 구름과 과정을 보낼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얼마나 흉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게 나오죠.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또한 인공지능 기술에서 또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더 멋지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그림들이 좀 더 나은 표현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구글이에요. 오토드로어예요. 저는 이제 의상학과 교수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구글에 가셔서요, 아니면은 뭐 아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검색창에서 오토드로어 하면 바로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림을 못 그려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유사한데 이것을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서 위에 메뉴가 뜹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메뉴는 달라져요. 그것은 제가 움직이는 그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그 형태가 유사한 것들로 메뉴가 뜨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 클릭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또 옆에 있는 그림처럼 구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토드로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그림이죠?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전 스케치만 했을 뿐이고 메뉴를 선택해서 색감을 주었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은 정확한 그림을 식별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를 통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강점이기도 하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요, 저희 지인의 뉴욕의 작가 조경희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은요,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자, 그녀가 이 흑백에
묵화를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저 지금 이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일이었어요, 그날이. 어떻게 선물을 좀 할 수 없을까? 네. 튜빙겐을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작품과 합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작품이 나오니? 옆에 있는 그림 작품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그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고호가 빅토리아 폭포에 와서 엄청난 물보라를 보면서 폭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녀가 내 생애의 가장 멋진 생일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창작, 신경망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중에 딥러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학습할 필요가 없이요. 그 툴을 갖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오픈 AI예요. 오픈 AI는 처음에 만들기를요, 누가 만들었냐면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아트만이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설립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사에서 탈퇴를 하고 샘 아트만이 최근에 이제 모든 것들을 CEO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오픈한 것도 샘 아트만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달리라는 미술가에 대한 작품들, 우리가 말하는 달리, 그 다음에 월리 합쳐서 우리 달리라고 하는데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달리2는요, 글씨를 넣으면 그림으로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위에 씁니다. 오각형의 초록색 시계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선택을 주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달리보다 쉽게 아주 미니로 만든 제품에다가 썼어요. 키워드 애플, 비치, 마운틴, 코리아 했더니 저렇게 나왔네요. 옆에 봤더니 우먼, 코리아 이렇게 놨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데이터의 숨은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나온 그림은 어떨까요? 빛이, 사과, 그 다음에 산. 이것은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섬세함이 필요 없이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요? 오랫동안 이미지를 올렸던 것들이죠. 여행을 가면 무조건 올렸던 게 보통 빛이나 산이죠. 또 과일들은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요? 이 말은 데이터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더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제 키워드는요, girl, 소녀, 그 다음에 여자, 코리아.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굉장히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대를 하기로는 우리가 평소 때 봤던 한국 여자 소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은 엄한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미지가 나오는 것들은요, 데이터를 기반은 그 나라의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에요. 중국은 약 15억이에요. 몽골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요. 언뜻 보시기에 몽골 사람이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얼굴들은 다 왜 이렇게 깨져 나오는 거야? 자, 이것은 얼굴의 이미지의 그 기술들, 그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미약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구현이 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멋진 게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이 70%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추석 때 만든 카드입니다. 여기에 뭐 넣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인덱스를 넣죠. 자, 추석, 땡스기빙 넣겠고요. 그쵸? 또 나온 그림 다 통일된 게 뭡니까? 풀문, 그쵸? 그 다음에 보름달 넣었고요. 또 강 넣고, 산 넣고, 건물 넣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넣고, 그 다음에 감 넣고, 감나무 넣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달리2인데요.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뉴욕의 조경희 작가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은 시골집 처마 밑에 걸려있는 여러 빛깔 옥수수와 수수대 사이에 푸른 하늘이 살짝 비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구도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당신이 쓰는 달리한테 물어봐 주세요 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입력을 했죠. 그랬더니 앞에 거는 달리2에서 제공했던 4가지 유형이고요. 뒤에 거는 달리 미니에서 나왔던 9가지 선택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첫 번째 사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그 표현을 했던, 말로 표현했던 그 내용은 이 사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작년 3월에 소천한 남동생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리워서 그 작품을 직접 유화로 만들고 싶은데 색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어렵네요.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달리2에 넣어서 만약에 유화로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해서 또 5가지 선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몇 개월 후 10월에 보내왔습니다. 유화 작품이에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창의적인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진과 유화 작품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보다 다양한 베리에이션, 변화를 인공지능에서 보고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공지능의 모든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인공지능에서 또 달리2가 또 어떤 또 변화가 있냐면요. 사진이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 주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옆으로 확대하는 것들도 내가 말로 주는 거에 따라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비디오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메타에서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소개를 잠깐 드리냐면 미드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작품에 1등 나와가지고 이거 뭐 상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작품인데요. 이 미드전의 특징은 이 생성되는 과정들이 순서를 다 유저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요, 공원을 뛰어다니는 걸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이 미드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금 이거 빙 AI예요. 지금 우리가 챗GPT 사용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그림 툴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구현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롬프트에서 입력하는 대로 그림이 마음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그림을 또 생성하는지는 또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기서 창의성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지털 리터러시가 뭘까요? 1번, 기계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와 가까워져야 되고요. 또 컴퓨터와 가까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신기술이 있으면 첫째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절로 갖추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신기술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또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제 이러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는데요. 기계와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정보를 잘 습득한다. 세 번째는 그것을 직접 실습해 본다. 이 3가지 가장 간단한 원리만 따라가신다면 세상이 바뀌어도 4차 산업시대가 아주 심화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기술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인공지능과 챗 GPT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본 강좌를 통해서 인공지능 가장 기본적인 이해와 인공지능 속에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